RCS 메시지 간의 암호화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두께냐면 아이폰 4S 이후로 가장 두꺼운 아이폰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역시 배터리인데 그래도 뭔가 좀 심하게 비싸긴 하죠.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요새 애플 소식을 보면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공장을 바꾼다, 새로운 라인업이 등장한다, 또는 가격이 오른다 등등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폴더블 아이폰과 아이폰 17 그리고 애플의 공급망 전략, 거기에 더해서 iOS 19까지 오늘은 요 4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고? 자, 먼저 폴더블 얘기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은 뭔가 루머에 가까웠었는데 요즘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실제 양산 직전 단계까지 들어갔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애플이 만드는 폴더블 폰의 형태는 갤럭시 폴드처럼 좌우로 펼쳐지는 타입이고요. 펼치면 7.8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접었을 때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는 후면에 듀얼 렌즈가 들어가고요. 전면에는 펀치홀 형태의 카메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문 인식은 디스플레이 하단이 아니라 측면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Z 폴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랑 비슷하죠. 디자인은 역시 애플답게 깔끔하고 플랫한 스타일로 예상되고 있고요. 힌지 라인이나 외부 마감도 꽤 단단하게 다듬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후면에도 카툭티가 뭐 엄청나게 도드라져 보인다기보다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다만 커버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조금 두꺼워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마 내구성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초기 테스트 모델이라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갤럭시 폴드를 쓰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제 두께가 좀 얇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두껍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힌지 구조 자체를 더 얇게 가져갈 거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격이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현재 아이폰 프로 맥스가 거의 뭐 2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훨씬 넘어서서 2,300달러 정도, 이걸 한국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은 33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 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예상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심하게 비싸긴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애플이 만든다면 아무리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 요렇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제 아이폰 17 프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뭐 아이폰 17 프로의 디자인이 변할 거다,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기존의 카메라 섬에서 카메라 바 형태로 좀 넓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얘기를 드릴 거는 바로 두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프로 맥스부터 보면 기존보다 0.475mm 두꺼워진 8.725mm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두께냐면 아이폰 4S 이후로 가장 두꺼운 아이폰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두꺼워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더 큰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배터리 수명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0.5mm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이 두께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재에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프로 맥스에서는 기존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나 원가 그리고 열 전달 효율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모델이 있죠. 바로 아이폰 17 에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얇은 두께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소식에 따르면 두께가 한 5.5mm 정도? 그 정도에 이제 나온다고 해요. 여기에 카메라 범프까지 포함하면 약 9.5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얇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애플이 만든 아이폰 중에 역대 가장 슬림한 모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른 스펙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이폰 17 에어는 6.6인치 디스플레이에 카메라는 48메가픽셀의 단일 광각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정갈하고 미니멀한 느낌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역시 배터리인데 아무래도 얇아지게 되면은 내부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애플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밀도의 배터리를 탑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건 실제로 써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약간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디자인은 굉장히 예쁜데 실속은 어떨지 아직 미지수인 이런 포지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번에는 조금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공급망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폰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또 어떻게 수입해오고 뭐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애플은 인도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의 물량을 1년 사이에 약 60%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얼마 전에 전세기 6대에 나눠서 아이폰을 미국으로 수송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 번에 옮긴 아이폰의 양이 약 150만 대, 무게로는 600톤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보면은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미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아이폰의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비싸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일부 품목들은 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국산 아이폰은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20%의 일반 관세가 따로 적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반면에 인도에서는 이 20%의 관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같은 아이폰이라도 생산지를 어디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커진다, 이걸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험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의존도를 당장 줄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애플의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 업체가 200곳이 넘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아직 중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 미국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럼프 쪽에서 아무리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압박을 줘도 현실적으로는 당장 미국에서 아이폰을 조립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생산 시설이나 인프라, 숙련된 인력 부족,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에서 인도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면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물량을 조금씩 늘려보는 뭐 이런 전략인 거죠. 겉으로는 이게 티가 안 나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애플 내부에서는 꽤 큰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 가격, 출시 속도, 공급 안정성, 정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에게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새로운 OS죠. iOS 19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 iOS 19의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새로운 디자인은 비전 OS처럼 뭔가 좀 더 투명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앱 안에 있는 탭 같은 경우는 살짝 떠있는 플로팅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색이나 UI의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하고요. 보안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RCS 메시지 간의 암호화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문자를 보낼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에어팟에 들어가는 실시간 번역 기능인데요. 이게 진짜 들어가게 되면은 해외여행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을 갔는데 누가 뭐라고 막 말을 하면 바로 번역해서 에어팟이 들려줍니다. 식당에서 메뉴 설명을 들을 때도 뭐 자동으로 해석을 해주고요. 실사용만 잘 되면 에어팟을 구매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앱에도 AI 코칭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운동, 수면, 생활 루틴 이런 것들을 더 똑똑하게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 iOS 19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 변경과 경험이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번 WWDC에서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신 애플 소식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뭐 저는 중국에서 만들든 인도에서 만들든 제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가격이 비싸지지만 않으면 된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